안전한 대한민국, 우리들의 작은 실천으로도 가능했습니다. 꼭 알아둬야 할 안전수칙 전해주실 분이죠. 도시재난연구소 우승엽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난입니다. 자, 오늘은요, 백두산 분화 조짐 보인다는 소식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정말 백두산이 폭발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사실 그건 장담할 수가 없는데요. 이 조짐이 요즘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 백두산 곳곳에서 이 화산가스가 누출되고 또 지표면이 부풀어 오르고요. 이 천지물과 온천수가 좀씩 뜨거워지면 이제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2002년부터 5년 사이에 이 천지 근방에서 이 화산 지진이 무려 3,000회 이상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 이 화산 전문가분들은 이 미국 옐로우스톤과 이 후지산과 더불어서 백두산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3대 화산으로 꼽고 있고, 또 일부 학자 같은 경우는 2032년까지 폭발 확률이 무려 99%라고도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99%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무섭네요. 네, 근데 일부 학자입니다. 예. 그럼 과거에도 우리 백두산이 크게 분화한 기록이 있습니까? 네,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백두산을 가만히 있는 휴화산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잘 활동을 하고 있는 활화산으로요. 1000년 동안 무려 30회 이상 이제 분화가 있었는데 17세기에 잦았고 또 20세기 초 100년 전까지만 해도 분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분화는 이 1000년 전, 이제 900년대에 이른바 이제 밀레니엄 대분화라고 하는 대분화가 있었는데 1년간 이 지구에서 가장 큰 대분화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때 화산재가 1100km 동해를 건너서 일본까지 날아가 5cm나 쌓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폭발 위력이 2010년 이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보다 1000배 이상 셌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발해가 멸망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작년 하와이 화산 폭발보다 10만 배나 또 강할 거라고 하기도 합니다. 야, 사실 이런 거는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조금 약간 현실로 얘기를 하니까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확 다르긴 하네요. 네. 만약에 이 화산이 폭발한다, 그럼 대피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전에 저희가 알 수 있게 뭔가 조짐이 있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예측 불허하게 확 터진다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몇 가지 이제 징조나 조짐 같은 게 있기도 하는데 또 갑자기 터지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최근 큰 화산 피해는 2014년 이 온타케 화산 분화가 있는데요. 이때도 갑자기 폭발을 해서 이 등산객이 휩쓸려서 무려 60명 이상이 이제 사망을 했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지각이 불안정해지면서 후지산도 폭발 징후가 좀씩 보이고 있는데, 만약 그게 터지면은 도쿄 일대 무려 10cm의 화산재가 내리고 근처에 사는 1200만 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게 조짐 없이 폭발하기도 하는군요. 네. 지난 이제 북한 핵실험 때문에 근처 백두산이 영향을 받아서 이 분화 위험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때요? 네, 정말입니까?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북한 풍계리 핵실험 장소에서 불과 115km 옆에 이제 백두산이 있는데요. 천지 밑에는 2, 3km 지점 밑에 거대한 용암방이 몇 개가 있고요. 이게 이제 대규모 핵실험으로 자극을 받아서 좀씩 분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예. 만약 화산이 폭발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냥 다 피해를 보는 건가요? 네. 이 화산 폭발 시에는 이 용암이 먼저 흘러내리고요. 또 그에 화산탄이나 화산재, 가스, 쇠설유 같은 것들이 분출이 되는데, 이 백두산 같은 경우는 용암이 반경 15km까지 뒤덮게 되고, 또 천지에 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게 흘러내리면서 주위 60km까지도 초토화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무엇보다 막대한 양의 화산재가 이 바람을 타고 수천 킬로까지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한반도 주위에 항공기도 뜨지 못하고요. 또 자동차도 운행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 이 1000년 전 그 수준과 비슷하게 대폭발을 한다고 하면은 화산재 대부분이 일본으로 가겠지만은 이 북풍이 불거나 혹은 몇 달이 지속이 되면 한국에도 날아오게 되는 거죠. 시뮬레이션 결과 이 경상북도나 강원도에 최고 10cm까지 화산재가 쌓이고 이 농작물 피해가 4조, 또 직간접 피해만 11조 원 이상으로 추산이 되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나라의 일주일 동안 항공기 운항 규모가 한 5,700편 이상이 되는데 이 화산재로 인해 제주도 빼곤 항공기가 거의 다 이제 운항을 못하게 되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영화 같은 혼란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어,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좀 무서운데 좀 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피해 시뮬레이션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방이라긴 참 그렇지만 참 네, 자연 앞에 우리는 나약한 존재잖아요. 네. 이 백두산에서 서울까지는 거리가 한 500km 정도가 되는데요. 이 화산재가 만약 바람을 제대로 타면은 8시간만까지도 8시간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공항 폐쇄나 항공기 운항이 이제 금지가 될 수가 있고요. 만약 제가 지상에 5mm 정도가 쌓이면은 이 자동차가 이제 고장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 눈과 기관지에도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1cm가 쌓이게 되면은 이 송전망이 누전으로 이상이 생기면서 뭐 철도 정지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나타나고요. 3cm가 쌓이면은 농작물이 90% 이상이 죽어서 이제 수확을 못하게 되고 10cm가 이상이 되면은 뭐 차량 운항은 물론 걷지도 못할 수가 있는 좀 영화 같은 대단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건 최악을 가정한 상황이고요. 언제 그게 분해가 될지 아무도 이제 모르는 거죠. 하지만은 그래도 빨리 사전에 알기 위해서는 남북한 합동 조사나 연구가 이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연구들을 좀 하게 되면 우리가 대비를 한다거나 이런 조짐이 보일 땐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계적인 대응 방식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전에 연구가 이제 그래서 필요한 건데 사실 너무 과도하게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이런 조짐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또 이제 자연의 다 법칙이니까 우리가 환경을 좀 생각을 안 한 탓도 있다. 이렇게 반성도 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시재난연구소